안녕하십니까. 주식계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가가 코로나19 때문에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들 마음적으로 힘들고 지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보면은 뭐 한마디로 급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코스피는 하루 만에 1850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코스닥은 2.28% 이렇게 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죠. 그래서 내일은 휴장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서 그 기대 이상으로 양대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뭐 이렇게 그 상승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이런 그 뉴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코스피 지수 보면은 오늘 개인들이 말이에요, 4,530억을 매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보면은 또 오늘 또 기관은 무려 4,679억을 매수를 했어요. 특히 연기금에서 3일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오늘 2,420억을 매수를 했고, 금융투자가 1,800억, 그리고 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뭐 사모펀드 할 거 없이 오늘은 모두 다 이렇게 그 매수로 나서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또 개인들은 말이에요, 차익 실현,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는 했지만 매도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300억으로. 지금 보니까 뭐 29거래일째 지금 순매수를 이어가는 이러한 그 장기전으로 나가고 14조 이상을 매도를 하고 있죠. 근데 매도가 이렇게 그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에 좋은 그 신호다, 이렇게 그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1.27%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1,769억, 기관이 26억을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2.28% 이렇게 어제 그 하락했던 거에 어느 정도 되돌림 현상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뭐 오늘 개인이 1,689억. 그러니까 개인은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러한 그 날이 돼버렸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차익 실현하는 것이 바로 기관에 이렇게 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빠져나가는 이러한 양상인데, 우리가 보면은 그 개인들이 지금까지 그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장기 투자에 이렇게 그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IT주에 들어오는 그런 또 개미, 또 개인 투자자들이 있고, ETF 쪽으로 또 들어오는 소위 말해서 투기죠. 단기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냐 이쪽에 여기에서 방향을 보고 투자하는 이러한 거, 투기성 단기 이렇게 자금, 어떻게 보면 뭐 자금이라기보다도 그쪽에 도박성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미국 증시 한번 체크해보고 또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보면은 다우지수가 일단 혼조세 마감을 했어요.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는 1.39%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0.48% 이렇게 상승. 뭐 다우지수는 하락, 그리고 S&P 500도 하락, 이렇게 이게 두 개 지수는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상승이죠. 자, 이렇게 그 뉴욕 증시가 한마디로 말해서 혼조세 마감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첫째 이유가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은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기업 실적의 발표가 이렇게 그것도 이런 건데, 이게 별로 그렇게 쏙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그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1사분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 뭐 굿뉴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악재라고 할 수가 있죠. 악재. 기업 실적 발표를 하기는 하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이러한 것이 결국 시장을 짓누르는 거. 그렇지만 호재거리라는 것은 일단은 뉴욕주에 여기에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사망자 수도 줄고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수도 줄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뉴욕주가 정점에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끝나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 결국은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실적 쪽에 보면은 실적이 지금 이제 은행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은행주를 시작을 하는데 1, 4분기에 보니까 야 이거가 이제 그 S&P 500 이 500개 그 업체죠. 500개 지수가 보니까 1, 4분기에 실적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10% 정도 이렇게 그 하락하지 않겠냐 이렇게 월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월가에서 예상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결국은 경제 성장률을 억제하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에서 1, 4분기는 일단 뭐 까봐야 되겠지만은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게 될 그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2, 4분기도 마찬가지예요. 2, 4분기도 경제 성장이 일단은 뭐 경제 활동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수라는 것은 결국은 실물 경기, 이 실물 경기 기업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 실물 경기 실적이 굉장히 이게 나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 그러면 요거는 왜 올라갔냐? 나스닥은 말이요. 그럼 기업 실적이 좋냐? 그게 아니에요. 나스닥은 보면은 여기에 그 포진돼 있는 것이 우리가 넷플릭스, 우리가 이제 영화 보는 거죠. 넷플릭스. 그 다음에 보면 아마존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포진이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스테이 앳 홈주라 그러죠. 집에서 머무르면서 이게서 이제 stay at home. 우리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영화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아마존 배송. 여기서 쇼핑하러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배송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넷플릭스가 한 7%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마존이 여기에서 6%.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을 했다. 이런 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도 여러분들이 매스컴에 보면은 쿠팡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여기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1, 4분기 쪽에 보면은 의외로 여기서 그 적자가 많이 그 감소를 했다. 이렇게 그 나와요. 그래서 쿠팡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서 인터넷 쇼핑 쪽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요번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향후에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로봇 산업, 이 로봇 산업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재택근무하는 거, 재택근무 이거에 관련 산업들이 아마 새로운 또 이게서 두각을 나타낼 그런 그 상황이 아니겠냐 싶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여러분들도 계속 매스컴에 보면은 지금 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운동장에 여기 뭐 축구나 아니면 야구 구경을 갔을 때 사람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지 못하고 이제 한 칸씩 뛰는 거리두기라든가 또 뭐 서로가 길거리를 가든 아니면 전철을 타든 옛날에는 빡빡하게 그냥 여기서 비좁은 상황에서 타지만은 앞으로 그러한 생활이 이제는 여기서 점점 우리가 이제 과거죠. 과거에 했던 생활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도 매스컴에서 보고 있어요. 아마 이 산업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뭐 뉴욕주에서 지금 이렇게 그 확진자 수라든가 사망자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굿 뉴스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 백악관에서도 야 이제는 그 미국이 말이에요. 90%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이에요. 3억 3천만이 지금 거의 다 집에서 머무르는 사태가 돼버렸죠. 특히 그 아주 필요한 여기에서 이제 뭐 식료품 가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약국이라든가 아니면 리콜 스토어 술집. 리콜이라는 게 술집이라는 것이 이제 술을 파는 건데 미국에서 참 이게 신기해요. 술 파는 데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이런 그
샵으로 여기고 오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마 집에 있으면서 술은 사 먹어라. 술은 안 먹으면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그런 그 가능성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그 식료품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요거 외에는 다 클로징을 했잖아요. 뭐 마사지 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비즈니스가 클로징이 돼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거의 뭐 미국인의 90%가 여기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스테이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넷플릭스 영화나 보고 아니면은 시켜서 주문해 가지고 먹는 여기에서 이런 것들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요것이 90% 묶여 있는 인원이 이제 봉쇄 완화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미국의 그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그 전염 연구소 소장이죠. 데스크포스 이분이 얘기가 지금 다음 달에 일부 그 봉쇄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것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일단은 경제가 다 클로징 돼 있던 것이 이제 오픈이 되잖아요. 뭐 오픈이 된다고 하더라도 옛날같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우리가 그 가까이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이제는 거리감을 가지 않으면 안 되죠. 굉장히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라든가 아니면은 백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없잖아요. 뭐 인도에서 새로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변형 바이러스가 나왔다. 야 이게 변형이 돼버리면은 이게 백신이라든가 이 치료제 했을 때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변화가 일어나 버리니까 걔하고 또 다른 이러한 그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 이게 대두가 되죠. 그리고 또 뉴스 정치권에서 또 뉴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정치권에서 뉴스 들어오는 거 보면은 미국이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 후보가 지금 바이든 전 부통령이죠. 바이든 부통령.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출이 결국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선을 같이 하는 샌더스 후보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렇게 그 선언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위태위태한 이러한 그 상황이죠. 일부 그 매스컴의 그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말이에요. 이 바이든 후보 부통령이죠. 전 부통령 53%예요. 여기에서 지지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니까 42%. 이렇게 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될 가능성 또 바이든 그 전 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연임 가능성은 42%고 그리고 53%는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기서 지속된다면 또 여기서 굉장히 뭐 아무래도 주가도 또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미국 같은 데는 말이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이 있었잖아요. 첫째가 뭐였어요? 첫째가 여기서 세금 감면이었어요. 세금 감면.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 가지고 이 감면된 세금으로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세금을 덜 내면은 아무래도 기업에서 이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로 유도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SOC 사업 확대.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 사업이에요. SOC라는 것은 뭐 항만이라든가 그다음에 공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서 그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뭐 굉장히 다른 그 산업들을 여기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항만 그리고 공항이라든가 철도가 이런 게 굉장히 투자 시설이 늘어나고 하면은 다른 주변 산업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편리하고 그리고 또 빠르게 여기서 성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금융 제재 완화. 이 금융 제재 완화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때 여기에서 보면은 투자 은행들이 막 그냥 그 파생 상품을 이렇게 막 팔아 가지고 이게 이제 모기지 채권을 가지고 결국은 증권을 발행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파생 상품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2008년 금융 위기가 온 건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때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 때는 굉장히 금융 기관을 쪼았어요. 아주 바짝 조였죠. 근데 이제 이것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시에 선거 공약으로 이걸 들고 나왔는데 그래도 세금 감면 많이 했어요. SOC도 많이 하고 금융 제도도 많이 완화하고. 근데 이게 바이든 여기서 대통령이 이렇게 또 만에 하나
당선이 된다면은 또 이러한 것이 결국은 변화를 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국제유가가 보면은 자, 국제유가가 예상보다도 생산량을 많이 줄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1.53% 이렇게 그 하락을 했죠. 그 전날 4월 9일 날 9.28% 이렇게 그 하락을 했다가 무려 보니까 10% 이상 하락을 했죠. 거기에다 브렌트류도 마찬가지예요. 브렌트류는 그래도 조금 좀 올라왔네.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상보다도 많이 줄이지는 못했어요. 원유 생산을 뭐 1,000만 배럴을 줄이겠다. 오펙. 그러니까 오펙은 석유 수출 기구죠. 중동에. 그다음에 이제 비오펙이 이제 여기서 10개국이에요. 러시아를 포함해 가지고 뭐 브라질이라든가. 그래서 이 회의를 우리가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라 그래요. 오펙하고 그리고 플러스 이거를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1,000만 배럴을 줄일 걸로 우리가 이제 생산량이 하루 그 소비량이 1억 배럴입니다. 1억. 그래서 1,000만 배럴을 줄이기로 여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멕시코의 반대 때문에 이것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줄이는 것이 970만 배럴을 줄였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야 그래도 2,000만 배럴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그 원유 수요가 감소를 했어요. 근데 감소한 수요가 3천만 배럴이에요. 3천만.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요. 3천만 배럴. 그러면은 기존에 생산하는 것도 2천에서 3천만으로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줄이질 않고 여기서 뭐 970만 배럴만 딸랑 여기에서 줄이다 보니까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만큼 줄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 유가는 20불 이하로 아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예측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그 우리 개인들이 말이에요 ETF에서 이 오일 쪽에 오일 이쪽에 ETF에 상당히 그 많이 베팅했어요. 그러니까 원유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와 주면 수익이 나는데 지금 상황에 제가 그 방금 설명드린 대로 생산량이 여기서 예상보다도 줄질 않았어요. 그런데 수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양이 굉장히 그 3천만 배럴로 줄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3천만 배럴로. 그래서 3천만 배럴로 수요는 주는데 생산량도 이만큼 줄여야 되는데 이것이 970밖에 줄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유가는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다시 또 아마 20불 이하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유 ETF를 들어간 선물 이걸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원유 지금 뭐 이게 제가 예측을 하고 개인들이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투기성 ETF에 많이 들어갔어요. ETF 뭐 레버리지 레버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인버스라는 것은 내려가면은 수익이 나고 레버리지는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곱하기 2야. 2배 수익 나고 2배 손해 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내려오면 2배 수익 나고 올라가면 2배 손실이 발생이 돼요. 이게 굉장히 그 도박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성을 맞추는 거지. 이게 뭐 투자하면서 여기에서 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원유 ETF도 마찬가지예요. 원유 ETF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이쪽에 들어갔어요. 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야 이거 20불이니까 분명히 올라온다. 이게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결과를 보면 올라올 이유가 없다고요. 당분간은 아마 20불 밑으로 이게 유가가 형성될 그러한 그 가능성은 굉장히 장시간 동안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증시로 와가지고 오늘 보면은 코스피 쪽에서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그 많이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 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들은 지금 다른 것보다도 여기서부터 상당히 그 많이 샀어요. 이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산 이러한 그 상황.
그래서 올라오니까 뭐 차익 실현하는 것은 당연히 하죠. 근데 연기금 쪽에서는 이거는 장기 투자란 말이에요. 장기 투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기금이 여기에서 야 이제 어느 정도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미국에서 이렇게 경제활동 재개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다시 또 기업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가지고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용어를 썼을 때 동학개미운동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학개미. 이 동학개미운동 그러면은 개미들이 말이에요. 이제는 요즘에는 개미들이 야가가지고 현명해가지고 영리해가지고 밑에서 사가지고 장기로 끌고 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50대 50이에요. 50대 50. 50%는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주를 잡아두면 오래 가면 수익 나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투기성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올라가면서 적당선에서 잘라먹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ETF 여기에서 레버리지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쪽에 인버스 내려오면 수익을 내는 인버스 쪽에 특히 인버스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수가 이만큼 올라오니까 분명히 내려온다. 거의 뭐 확신에 차가지고 90% 내려온다. 왜 이렇게 와서 되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또 만에 하나 또 올라간다면은 굉장히 두 배씩이나 손실이 나기 때문에 위험한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개인은 지금 6일 만에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여기서 29일째 이렇게 매도를 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조금 좀 매도량이 준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던 것은 뭐 일단 첫째로 다른 것보다도 미국의 코로나 확산, 이 코로나 19 확산이 이게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했다. 그러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국 기업들의 중국의 수출입 지표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예상보다 좋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또 개선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한마디로 말해서 호재거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금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들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계속 샀어요. 계속 사가지고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올라온 게 뭐 한 20%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나 다 또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기관들이 매수한 것은 뭐 장기적인 투자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증시안정기금이 지금 여기서 투입이 되고 있어요. 증시안정기금 정부에서 증시 안정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자금들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지수가 그래도 하루 만에 이렇게 1850을 회복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죠. 자, 중국의 실적 발적에 경제지표 수출 실적 중국이죠, 중국. 중국의 해관 청소에 따르면은 말이에요. 3월 달에 수출이 별로 안 줄었어요. 3.5%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2월 달 대비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주 중국의 우한을 지역을 해 가지고 후베이성이 완전히 봉쇄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또 기업들이 셧다운 됐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도 수출이 3.5%나 줄었다. 이게 시장에서는 뭐 한 12% 정도 줄 걸로 예상했어요. 근데 의외로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훨씬 양호했고 그리고 수입도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2.4%. 수입은 증가를 했고 이렇게 수입은 또 마이너스 한 7% 정도 수입도 줄고 수출도 12% 줄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수입은 늘고 수출도 예상보다도 덜 준 이러한 것이 거기에다가 또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얘기하죠. PMI 지수. 이 PMI 지수도 또 50을 넘었어요. 50. 이게 50 이상이면은 경기가 확장 추세, 50 미만이면 경기가 여기서 위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50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중국 경기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탄탄한 국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결국은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V자 반등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V자 반등보다도 최소한 U자 반등, 뭐 L자 반등, 뭐 이렇게 얘기죠. L자. 그러니까 내려와 가지고 그냥 옆으로 가는 이러한 경제. 아니면 I자, 공황 상태로 들어갈 거다. 루비니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의 이 경제 지표 발표된 것을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의외로 좋은 이러한 그 지표가 야 이것이 우리가 V자나 U자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 증시도 오늘 끌고 이렇게 플러스로 외국인들은 매도를 비록 줄였지만은 기관이 매수세가 늘어나는 이러한 것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아까 그 미국 거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은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은행이 이제 스타트죠. 스타트 해가지고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야 이것이 또 예상보다도 안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출렁거릴 그런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 악재의 그러한 상황, 호재는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그 코로나19 환자 수 그리고 또 사망자 수가 줄고 있다. 그래서 저점을 이제는 정점에서 이제 내려오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또 경제 활동 재개라는 그러한 그 호재 이런 호재 속에 지금 악재가 기업 실적 발표가 의외로 여기서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올 가능성 이러면 이제 또 우리 증시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 한마디로 말해서 변동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와서 야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도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현명하게 또 대처를 하고 있어요. 항상 주가는 여기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에 하나 조정을 받는다면은 여기서 1650 정도까지 다시 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실물 경기가 따라줘야 되잖아요. 일본은 지금 시작이잖아요. 지금 바이러스가 실물 경기가 여기서 따라주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유동성 장세 돈이 막 풀려가지고 유동성 플러스 실적 장세 이것만 이어준다면 주가는 날개 달듯이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적 장세는 아직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여기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미국의 그 경제 여기서 기업 실적 발표 여기서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식이 제가 봐봐요. 자, 주식으로 100% 있다. 주식으로 100%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항상 50%, 50대 50.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은 현금 비중을 조금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0에서 30%.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 예를 들어서 50, 현금이 50%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일단은 과역에서 50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50도 수익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권에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조정시 만에 하나 조정이 온다면은 매수에 들어가더라도 조금 좀 더 관망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가 15일이죠. 15일 선거 이후에 또 이게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다들 포커스가 지금 보면은 여야 제일 중요한 것은 여야가 서로 거의 밸런스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 서로가 합의를 하면서 또 협력을 하면서 가야지 대한민국이 잘 나가지 어디서 일방적으로 간다면 그것도 또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이 모든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우리가 일단 선거 이후에 요것도 경제 흐름도 좀 봐야 되고 주가의 흐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렇게 50대 50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조금 좀 더 관망해보고 주식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이 오면은 서서히 좀 채워야 됩니다. 지금 이러다가 훌떡 올라가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괜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사태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보면은 오늘 그래도 또 수익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몇몇 분들 보니까 한번 또 설명을 쭉 수익을 또 어떻게 내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자, 여기 보니까 구초심님이 2,600만 원 수익을 내셨어요. 많이 내셨네. 지금 쭉 낸 게 지금까지 이렇게 낸 것이 오래간만에 수익은 좀 올립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던 중에 급락장에서 던지지 말라고 해서 이빨 깡 물고 있어서 수익을 냈습니다. 13일이면 어제 거네. 이거 어제 해드린 것 같다. 예. 자, 여기 말고 보니까 오늘이 보면은 또 파일을 잘못 열었네. 파일을. 자, 여기 보면은 고공행진님이 7만 원을 수익을 내셨네요. 저도 수익 한번 올려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정리했어요. 공부해서 차분히 수익해서 다시 올릴게요.
아유, 수익 축하합니다. 영주님, 금영주님이 118만 원 수익을 내셨네요. 하여튼 뭐 수익 축하해요. 여기 보니까 네임님이 24만 9천 원을 내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보니까 저는 그 처음 올리네요. 계좌가 두 개여서 인공지능 계좌만 수익이 26만 원 이렇게 그 올린다고 두 개인데 인공지능만에만 올린대요. 하여튼 뭐 인공지능으로라도 수익이 꾸준히 나니까 다행입니다. 담촌님이 보니까 224만 원 수익을 내셨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제가 그 생방송 라이브 방송을 들으면서 또 인공지능 따라서 매매하면서 이렇게 그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동호님이 또 오늘 보니까 오늘도 수익을 내셔가지고 총 995만 3천 원 수익을 내셨는데, 야, 천 고지가 진짜 힘들군요. 한 달에 1,000만 원 수익을 목표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은 1,000만 원 뭐 수익 안 될 수가 없죠. 지금 뭐 다들 보면은 수익 내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산토니님이 보니까 여기에서 또 수익을 이렇게 쭉 연속 수익을 내셨네요. 오늘도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 150만 원을 내셨고 오늘까지 7일 연속 수익 인증을 올립니다. 힘든 장에서 대표님이 계셔서 튼튼합니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자, 산타님도 지금 보니까 4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벌써 540만 원 수익 내셨어요. 541만 9천 원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엔돌핀님인데 74만 9천 원 수익을 오늘 내셨는데 엔돌핀님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이에요. 교직에 계시다가 명퇴해가지고 연금도 뭐 300 이상 아무래도 교직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면 그 정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또 주식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 제2의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연금 탄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또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교직에서 근무하시다가 그만 은퇴하시고 방송을 들으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은 꾸준히 수익 내는 거 보면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이글님이 204만 3천 원 이렇게 저도 이런 날이 오네요. 그러면 노력하면은 이런 날이 안 오겠어요. 예, 하여튼 축하드리겠어요. 204만 3천 원. 보니까 장군내님이 250만 원 이렇게 그 수익을 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장군내님. 청송님이 오늘 이렇게 133만 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이 걱정했는데 시장이 좋아 다행입니다. 오늘 HLB 급등 나와서 일부 수익 실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청송님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이제 근무하시다가 명퇴를 하셨어요. 나이는 그 54인데 명퇴해가지고 처음에 이 주식이라는 것을 인생에 명퇴해가지고 뭐 가뜩이나 요즘 금융기관 같은 데는 여기에서 이제 그 은행의 객장 같은 거를 다 지금 많이 없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축하고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주식을 배우셔가지고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을 내시는 거 보면은 제2의 인생을 아마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하여튼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또 코스모스님이 또 수익을 내셨는데 332만 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여기서 4월 14일이죠. 그래도 이렇게 그 수익을 내셨어요. 하여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대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5천만 명이 이제 우리 국민이 5천만이에요. 거기에서 500만 명이 주식을 합니다. 근데 500만 명 중에서 5%, 25만 명은 수익을 내고 나머지 95% 그러면 얼마예요? 475만 명. 이 사람들은 여기서 손실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거의 뭐 다 손실이 난다고 생각을 해야죠. 5%면 굉장히 극소수예요. 500만에서 25만.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거의 다 손실이지 수익 나시는 분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단지 수익 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5% 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주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주식해서 돈 잃고 마음 아프고 또 굉장히 그 중요한 피 같은 돈을 또 다 잃어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럼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가려 그러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무료로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서 생방송에서도 또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 배우세요. 그러면 충분히 한 3천에서 5천 정도 가지고 한 달에 200에서 300은 분명히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력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주식 이쪽에 방송을 한 지가 벌써 15년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쪽 이쪽에 연관돼 있는 그러한 그 연도가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느 분들보다도 노하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의 숙지시키고 가르치고 아주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배울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이 구독을 누르셔야 됩니다. 구독을 누르고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은 요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카페가 나옵니다. 이 카페에 오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여기서 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다음에 오셔가지고 안정모의 주식 투자 요거를 일단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셔가지고 먼저 여기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은 여기에서 카톡방에 이게 무료로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그 시황이라든가 또 매매할 종목, 그 다음에 인공지능 매매에서 나오는 그러한 종목을 제가 여기에서 카톡에다 다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방송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이 생방송으로 들어오세요. 생방송에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 방송을 하는데, 첫째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하는데, 인공지능 매매는 자기가 여기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알파고라고 하죠, 우리가 이세돌 여기서 바둑 프로하고 지난번에 여기서 바둑을 시합을 했었잖아, 그죠? 그 이게 스스로 분할 매수하고 수익 실현하고 손절도 지가 합니다. 그 비용은 이게 무료로 해드려요. 제가 다른 엣지경제 TV 같은 데 가면 이게 66만 원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면은 뭐 110만 원 달라는데도, 근데 그런 AI보다도 이게 월등히 우수한 그런 지능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아프리카 TV하고 생방송으로 유튜브하고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으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경제TV 있을 때 88만 원 받던 생방송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오시면은 매매도 하고 종목 인공지능 매매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추세 종목 매매하는 거를 또 가르쳐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일석이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공지능은 300에서 한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200에서 3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 그렇게 알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매매는 이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설명서가 다 있어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영상으로 설명서가 다 있으니까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페에 오시면은 아주 굉장히 많은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천년아랑님, 천년아랑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82세세요. 저 만나가지고 9년 됐네요. 9년 저를 만나서 했는데, 이 보면 2월달 같은 경우에 수익이 1,500만 원입니다. 82세 연세. 한 달에 한 2천에서 많이 벌면은 뭐 한 4천 정도까지 수익을 내시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은 1월 달에 또 수익 낸 거를 여기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내셨나 그러면 1,100만 원 수익 내셨어요. 장이 그렇게 안 좋아도. 그 다음에 또 4월 달, 지금 3월이죠. 참, 4월이 아니라 지금 3월 달에 수익 낸 거 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셨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많이 수익을 잘 내십니다.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면은 천년하랑님이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밥초이, 그리고 미소님 같은 경우에 9년, 10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초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여기서 수익 내는 것이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매매한 거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보면은 쫙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는 46이에요. 미소님 같은 경우에는 64세 되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다 천년아랑님 82세 연세 외에는 밥초이나 미소님이나
다들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 택시 하시면서 매매하는데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십니다. 여러분들도 한 달에 200, 300은 눈 감고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요. 항상 그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번에 개미 투자자들이죠. 우리가 뭐 동학 개미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주식은 말이에요. 투자와 매매가 있습니다. 매매.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이거를 투자로 사느냐 아니면 매매를 사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주죠.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이것이 제 가치가 올 때까지 장기로 묻어두는 거예요. 장기.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말은 쉽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지금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 20% 올라오니까 여기서 막 팔아대키는 게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 기다리는 게 여러분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트레이딩, 사고 파는 거예요. 트레이딩 개념이에요. 그래서 투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주가가 싹 올라가면은 다들 돈을 윈윈 버는 거고 내려오면은 다들 여기서 로스 손실이 나는 거예요. 로스가. 이게 투자라는 거고 매매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내가 사서 여기서 팔고 이 사람이 사서 이래서 팔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중에는 꺾어지면은 이 사람은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 개념을 두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 이게 제일 쉬운 게 이 트레이딩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게 이제 추세 매매. 이게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 뭐 소위 말해서 매일 사고 파는 거 이게 있는데 추세 매매 스윙이라 그래가지고 쭉 끌고 가면서 매매하는 게 있어요. 그거 제가 여기에서 가르쳐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엄청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카페에 보면은 말이에요. 요거는 진짜 꼭 보세요. 이게 다른 거보다도 요거를 여기 보면 꼭 시청해야 할 안정모 대표의 유튜브 동영상. 여기 41가지인데 요거는 어디 가서라도 여러분들 책으로도 못 찾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들어 가지고 쭉 올려놓은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귀에 이명소리가 나도록 한 20번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개념, 주식 투자라는 개념, 주식 매매라는 개념이 틀에 잡힙니다. 절대 돈을 잃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하여튼 와서 요거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이 선거예요. 네, 선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쉬셔야 돼요.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장이 열리는가? 뭐 미국 장이나 유럽 장은 열리겠죠. 그런 그 상황. 거기에다가 지금 뭐 미국 보니까 뭐 한번 지수 유럽 지수 한번 보죠. 유럽 장이 독일이 지금 1.08% 상승이네요. 영국은 하락, 프랑스 상승, 그다음에 유로스탁 유럽의 50개 우량주 이렇게 그 상승해요. 한번 선물 지수를 볼까요? 미국의 선물 지수가 지금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 이게 선물 지수도 보니까 아까 플러스를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다우 지수가 1.27%, 나스닥이 1.16, S&P 500이 지금 1.16, 나스닥이 1.44% 이렇게 쭉 상승해.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유럽 증시가 아까 뭐 다 상승, 웬만한 종목군들이 웬만한 국가들이 다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미국 증시는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휴장이라도. 자, 하여튼 내일 잘 투표하시고 또 16일이죠. 목요일이네. 목요일 날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